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으로 국민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국토부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외교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의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의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회의 일정 내내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을 보면 다자무역이 특히 강조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온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언문에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은 다자 해결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취임하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다시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선언문에는 국제사회의 단결된 기후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강조해온 주제도 선언문에 포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우리나라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담은 국제 협약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건전 재정 확보와 인공지능,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 우리나라가 제시한 4개 의제가 선언문에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넓히겠다는 건데요. 공여국과 수여국을 서로 연결해주는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에 가입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식량난 해소를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내년에는 15만 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 사업의 큰 장애물로 꼽히는 안전진단과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모두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 21만 5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됐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면서 주거 안정의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 도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신규 택지 공급에도 속도를 높이는데 3기 신도시는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해 내년에 약 8천 가구를 분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까지 신축 매입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해소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공간 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마련해 최상위 국가공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간선 교통망도 늘려나갑니다. 이어 GTX-B와 C 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금융조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인데 도심 항공교통,
UAM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앞당겨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첨단 물류 인프라 시범 사업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K-팝과 영화, 게임 등 한국 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과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수출액은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2차 전지와 전기차, 가전을 뛰어넘으며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콘텐츠 산업 자금난 해소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정책 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국정 후반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콘텐츠 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국외 자본 유치를 위해 1,000억 원 규모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AI와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으로 출전한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평가하며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체육계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스포츠 혁신 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징계 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지역 소멸과 저출생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에 내년부터 3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입하고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콘텐츠 체험관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 청소년 극단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관련 문화 정책도 새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저출생과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기틀을 마련한 교육 정책들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늘봄 학교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역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간 발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계속 추진합니다. 내년 3월 수학, 영어, 정보교과의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을 위해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기가까지 증속되도록 개선 중입니다.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첫걸음을 뗐습니다. 향후 적용될 통합기준은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수혜 대상이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립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도 신설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이버 폭력과 같이 다변화되는 학교 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교권을 위해 도입한 교육활동 보호제도는 아직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 장수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시작한 지 45년 이상 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연구개발 등 혁신 활동을 종합평가했습니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현판이 제공되고 정책 자금, 판로, 수출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영주 장관은 오일 쇼크,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기업들의 본보기라며 가업 승계 지원과 함께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폼 클렌저. 세안 필수품인 만큼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죠. 소비자원이 폼 클렌저 1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자외선 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에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10개 제품 중 마녀공장 딥포어 클렌징, 센카 퍼펙트 휩,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해피바스 딥클렌징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고요. 사용감 측면에선 마녀공장 디포어 클렌징 소다폼이 헹굼성과 전반적 만족도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습니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600원 정도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제품이 1,300원으로 가장 비싸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